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오주호입니다. 중국이 미국 압력에 굴복하여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조 2025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된 가장 기본적인 충돌 대목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시간 13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를 대체할 새 프로그램으로 첨단 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란 2025년까지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수정안은 내년 초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 공정 경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올 들어 영업이익은커녕 매출액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 578개사의 올해 1, 3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46.4%인 268개사의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는 매출액이 줄어든 상장 기업이 32.5%에 그쳤었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59.5%나 되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은 290개사로 작년에 146개사보다 43.2%나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한 기업은 175개사로 지난해에 232개사보다 25%가 적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 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흑자 기업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2013년 17.5%였던 적자 기업 비중은 2016년 13.3%로 떨어졌으나 올해 1, 3분기에는 20.1%로 높아졌습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기업 비중은 2016년 5.5%에서 올해는 10.4%로 치솟는 반면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한 기업의 비중은 2015년 9.5%에서 올해는 4.2%까지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 비중 역시 지난해 6.6%에서 올해 9.7%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 투자에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와 기업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과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지난 10월에는 미국 증시마저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2019년 상반기까지는 주식과 채권보다는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가 투자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데요. 투자자가 적은 원화로 달러를 많이 사놓으면 높아진 원달러 환율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로 꼽힙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현금이 최고의 투자 재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높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주요 투자 자산에서 201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연계 상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달러 RP는 증권사가 보유한 달러 표시 채권을 유동화한 상품으로 단기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외화 표시 발행어음 상품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빠른 시일 내에 1호 달러 표시 발행어음을 출시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출시할 예정인 달러화 발행어음의 주요 자산은 달러로 발행어음을 매입하면 수시 입출식 또는 적금식으로 약정기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달러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NH투자증권도 다음 달 초 달러 표시 발행어음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사나 홀푸드마켓이 미국 주요 식료품 체인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조사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그러진 신뢰성을 회복하기에는 소비자들의 실망이 너무 컸는데요. 건강한 가정 및 독성이 없는 미래식품 안전에 대응하는 감시그룹 세이프 케미컬스가 12일 발표한 이번 조사에서 홀푸드는 일부 발암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군 퍼플루오로알킬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식품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홀푸드에서 테스트한 1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높은 수준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그중 4개 품목은 샐러드와 따뜻한 요리를 제공하는 델리용 용기였다는 점에서 홀푸드의 허술한 위생관리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에서 안전벨트 결함이 발견된 차량 5,430세대를 리콜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근 미 교통안전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5,430세대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리콜은 사고 때 안전벨트를 되감아주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프리텐셔너에 문제가 생기면 급제동 혹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탑승자 몸이 튕겨져 나가거나 중상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C43 AMG 카브리올레, C300 카브리올레, S450, E450 카브리올레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년 1월 25일부터 리콜 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며 리콜을 신청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버클 교체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11월 한 달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약 4조 8천억 원 늘어나 월간 기준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822조 2천억 원으로 전달 815조 5천억 원보다 6조 7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10월 증가폭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 8천억 원 늘어난 60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6월 5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2년 5개월 만에 600조 원대에 진입했는데요. 한은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승인 중도금 대출도 늘어났다면서 중도금이 2, 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9.13 대책 시행 전 구입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4분기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가 전국 12만 8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늘어나 집단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증가폭이 줄었는데요. 10월 증가액은 4조 2천억 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조 9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시행된 영향 등으로 해석됩니다. 또 지난달 은행과 제2금융권을 비롯한 정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달은 물론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첨단 산업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가 점점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를 인수합병 또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거나 위장 취업까지 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